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2일 월요일 밤 9시 21분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다라고 하니까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 종합 하락 마감했는데 라고 하면 오늘 종합은 하락 마감했지 않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코스피 종합 3035니까 하락 마감을 하긴 했어요. 근데 뭐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시장을 보는 기준은 뭐다? 선물입니다. 선물 지수는 이 수많은 투자자들이 싸워서 만들어낸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스피 지수, 단순히 시가총액 종목들 시가총액 계산해서 나온 이 3035라는 종합 지수보다는 선물이 조금 더 대표성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선물 지수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 코스피 종합지수 자체는 이거 3035란 이 숫자는 파생상품 시장에 저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코스피 200 지수가 파생상품 시장의 기준이 되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코스피 종합지수는 저는 일단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코스피 종합이 하락했고 선물이 상승했다는 이야기는 대형주가 좀 강했구나, 오늘은 중소형주가 좀 약했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게 상승 마감을 하고 중소형주들이 하락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렸겠구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보시면 상승 종목 수가 380개, 그죠? 시장이 좀 약하긴 약했습니다. 근데 선물은 상승 마감했으니까 대형주가 오른 거죠.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점은 어제보다 조금 낮아졌고 고점도 어제보다 조금 0.1 높아졌네요. 그죠? 아무튼 뭐 여전히 혼조세에 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10시 반 중국 시장 개장할 때까지는 좀 급락하고 있다가 중국 시장 개장하고 나서 다시 반등을 시작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여전히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거고 아직까지 뭐 특별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 중국에서는 이제 기준금리가 발표가 됐는데 당연히 모두의 그 예상과 같이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리는 동결됐다. 금리 동결됐으니까 뭐다? 유동성이 뭐 줄어들지 않는다 이러면서 어떤 시장이 좀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겠죠. 그거 때문에 뭐 중국 주식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한국도 같이 딸려 올라간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일본 주식 시장은 뭐 하락 마감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한국은 이제 중국하고 딱 붙어서 같이 가는 거죠. 경제적으로는요. 그래서 아무튼 중국 주식 시장이 상승 마감하니까 코스피도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게 오늘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미국에서도 금리가 좀 멈춰졌었죠. 금요일 날에 금리 상승이 좀 멈춰졌으니까 한국도 또 조금 좀 안심한 면이 있을 거고요. 하여튼 뭐 이런저런 점들로 인해서 요즘에 그죠? 금리가 시장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 금리 상승이 멈추기만 하면 주식시장이 꿈틀꿈틀하긴 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보시면 상승 폭이 얼마 되진 않죠. 이렇게 보시면요. 0.4%, 1.6포인트가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일단 오늘 상승 마감을 하긴 했더라도 콜옵션들이 조금 좀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콜옵션들이 지금 보시면 오늘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지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승 마감인데도 불구하고 콜옵션들이 저점이 낮아지고 좀 붕괴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죠? 뭘 보나 그렇습니다. 뭘 보나 좀 붕괴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반면에 이제 풋옵션 쪽은 아직 한 번 정도는 더 좀 견딜 수 있는 약간의 힘은 비축하고 있는 정도. 그러니까 굳이 콜이 세냐 풋이 세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미세하게 풋옵션이 더 세겠죠. 왜냐하면 풋옵션들은 3월 18일 날에 저점을 베이스로 깔고 있으니까 그나마 풋옵션이 조금 더 낮긴 나을 겁니다. 그렇지만 둘 다 거덜나 있는 상황이고, 콜이나 풋이나 둘 다 거덜나 있는 상황이고, 딱히 누가 더 세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풋옵션도 오늘 지켰어야 되는 라인을 결과적으로 돌파 한 착 해주지 못했고 밀려서 마감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것도 뭐 옆으로 쭉 기어가면서 이렇게 뭐 거래량도 죽이면서 방향성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긴 봐야 돼요. 이 참고로 지금 위치 자체는 가만히 보시면 뭐 21선, 뭐 61선, 뭐 5일선, 뭐 11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많은 이평선들이 다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구간 안에 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겠어요? 좀 힘이 좀 많이 좀 응축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로 방향성이 터져 나오면 크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일단 머릿속에 열어는 놓으셔야 되고, 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금리라는 요소가 계속 이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 점을 잊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이게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이렇게 보시면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정다운 조정도 사실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뭐 쉽게 말해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질 않는다. 이건 그냥 다이렉트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이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추세선을 지금 저점과 저점 연결한 이런 추세선을 대충 그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추세선을 좀 깨면서 좀 어딘가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없이 그냥 이거 다이렉트로 계속 올라가는 거라고요. 물론 뭐 일간 단위로 자세히 보면은 뭐 이렇게 장대 양봉 하나 나오고 좀 쉬었다 가고 장대 양봉 나오고 쉬었다 가고 장대 양봉 나오고 쉬었다 가고 이런 모습이 좋긴 뭐 이런 모습이라서 뭐 아주 초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지금의 상승은 문제가 없긴 한데, 조금 큰 관점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지금까지 너무 좀 급하게 오르고 있는 측면이 있고 얘가 좀 조정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언젠가 얘가 한번 이제 눌림이 오긴 올 것 같은데, 눌림이 왔을 때 얘가 눌림이 오면서 주식시장이 한 번 더 튈 가능성도 일단 열어놔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게 하여튼 핵심입니다. 이 올라가고 있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그 보시면 뭐 어떤 파동을 그린달까 뭐 하는 어떤 좀 눈에 띄는 조정이 없이 너무 스무스하게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물론 뭐 요렇게 이런 것도 조정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이 피로감을 제대로, 이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제대로 소화시키지는 못하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그러니까 좀 그런 과정이 나오면서 꾹 눌렸다가 뭐 이런 조정 과정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한 번 더 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도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죠. 정말 강해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뭐 그런 가능성도 일단 열어놔야 된다. 양방향으로 일단 다 열어놓고 보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쪽으로 지가 방향성, 주식시장이 위쪽으로 한 번 더 튄다라고 해도 상당히 이제 부담이 많긴 많은데요. 뭐 위쪽으로 매물도 워낙 많고 박스권이다 보니까, 그죠? 아무리 힘을 응축했다라고 하지만은 위쪽으로 저항이 상당히 많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환율이라든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라든가 달러가 이미 이게 너무 상승 추세로 들어와 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예전과 같은 그런 초강력한 주식시장을 뭐 보여주는 거는 좀 이제 그런 부분 이제 그렇게 되긴 좀 어려울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죠? 지금 그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여기 뭐 10월 말쯤에도 21선, 61선 막 이런 거 모아놓고 위쪽으로 폭등했었잖아요. 이런 때 보시면 그 자리가 여기인데 이때 이랬단 말이죠. 당시의 환율은 이랬단 말이죠. 당시 환율 차트는 이랬어요. 근데 지금 환율 차트는 누가 봐도 일단 21선, 61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예전에 이렇게 모았던 어떤 작년 10월, 11월과는 분명히 다르긴 다를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이 주식시장이 여전히 그 오버슈팅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능성 정도는 좀 우리 열어놓읍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버슈팅 나오더라도 이 멘붕이 오시지 마시고 거기서 이제 뭔가 해서 뭐 수익의 기회를 활용하시거나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요. 뭐 일단 뭐 선물이 상승 마감하고 하니까 뭐 주식시장은 일단 조금 환율은 조금 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여튼 한국은 전반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고, 중국이 기준금리 동결했다라는 게
오늘 한국 분위기를 좀 지배한 거죠.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뭐 그 와중에 코스닥 같은 거 지금 하여튼 잘들 보시면은 이 하나의 좀 이제 본격적인 이번에 어딘가에서 꺾인다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그죠? 그 어떤 N자 가능성 이런 걸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이 코스닥 지수나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그 10년물 금리나 대부분 어떤 파동 없이 그냥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드디어 한번 이렇게 의미 있게 올라온 거예요. 다음 여기 어딘가에서 고점을 만든다면은 이제 본격적인 어떤 N자로 빠지는 이 하락 추세가 본격적으로 크게 시작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코스닥 시장에서 좀 잠깐 드리고 싶고, IT 하드웨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좀 보이시죠? 그 먼저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됐었는데 어떤 중요한 선들 붕괴시켰다가 다시 올라와서 여전히 비추세 구간 안에 와 있긴 한데, 이 보시면 한 번에 쭉 빠졌지 않습니까? 어딘가에서 이제 지금 이 하락 채널을 극복하고 위쪽으로 한번 올라온 거죠. 여기 어디쯤에서 고점을 만드는지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N자로 빠진 이런 거 이제 좀 가능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런 점들 또 뭐 제약업종도 그렇죠. 제약업종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그죠? 숨도 쉬지 않고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에 지금 처음 올라왔죠. 올라온 자리가 지금 근데 굉장히 낮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반등 올라온 게 몇 프로나 될지 피보나치라든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 뭐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뭐 코스닥 이런 이야기는 뭐 적당히 하고요. 하여튼 뭐 여전히 박스권이니까 너무 막 그 들썩들썩 흥분하실 필요도 없고 좀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쪽 가능성을 일단 다 열어는 놔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일단 자, 그리고 오늘 아무튼 뭐 그래요. 그 특별히 뭐 뉴스 같은 거는 볼만한 거 없고, 네. 여기도 안 그래도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드린 건데, 뭐 금리 1.5%로 후퇴 가능성, 뭐 일시적 하락 가능성,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죠.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채권이 과매도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이게 장기적인 금리 상승 추세 속에서 일시적인 하락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채권 금리가 아무튼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단기적으로 너무 시세가 좀 과했기 때문에 조금 좀 되돌림이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실제로 여기 10년물 가격을 보셔도 그렇죠. 가격에서 241선과의 어떤 이격도 이런 걸 보셔도 지금 좀 많이 좀 과매도된 상태이긴 합니다. 일시적으로 살짝 좀 되돌림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좀 염두에 놔야 된다. 이게 만약 되돌림이 나온다면은 그 자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찬스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물론 뭐 세상 일 모르는 거니까 뭐 여기서 뭐 10년물 채권이 얘가 반등 없이 그냥 계속 또 죽을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뭐 가능성만 열어놓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저도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뭐 뉴스에 관련된 거는 뭐 이야기를 좀 했고요. 오늘 그 위안화가 좀 중요한 날이었는데, 뭐 오늘 분위기상은 그 중국이 기준금리도 동결했기 때문에 아마도 6.5위안 돌파한 착은 실패를 하겠죠. 아마도요. 예, 지금 일단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6.5위안 지금 딱 여기 턱걸이 걸치긴 했는데요. 뭐 물론 아직 9시 35분이니까 몰라요. 이게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마감이 됐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6.5위안이 추세 전환에 대한 기준선인데 6.5위안 부근에 거의 다 와서 지금 며칠째 이렇게 놀고 있다. 이번에 돌파 한착 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번에 돌파 한착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은 10년물 금리가 지금 다시 좀 내려오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을 찾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뭐 10년물 금리 덕분에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물론 내려온다 하더라도
6.5위안 위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는 이쪽 위쪽에 있는 저항을 소화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뭐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 6.5위안 다시 양봉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 좀 잘 지켜보자. 얘가 지금이라도 6.5위안 돌파한 척 한다면은 상당히 그죠? 그 추세 전환에 대한 신뢰도를 상당히 높게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봤고, 한국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128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27.5원, 뭐 요 차트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27.5원, 27.8원 정도 되고, 위쪽으로는 1145원이라는 이런 박스권 정도 일단 생각하고 저는 일단 보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 하단 쪽에 와 있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오늘 밤 미국이 보여주겠죠. 얘네가 박스 안에서 놀지 아니면 박스 밑쪽으로 한 번 더 밑에 쪽으로 갔다 올지, 이런 거 좀 테스트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윗꼬리가 좀 길게 날리긴 했죠. 네. 윗꼬리가 좀 길게 날리긴 했다라는 거. 오늘 밤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만약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얘가 위쪽으로 뭐 올라올 수 있겠죠. 하여튼 뭐 체크 정도만 합시다. 체크 정도만 하고요. 강아지가 자꾸 핥아가지고. 그리고 참고로 참 오늘 지금 현재 그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터키 같은 경우는 뭐 요런 참사를 맡고 있긴 하더라라는 거 한번 좀 구경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이게 뭐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게 아니고, 긴축에 대한 우려가 이런 모습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긴축이라든가 그런 거가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뭐 하룻밤에 10% 폭락하는 걸로 봐서, 또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현재 그 미국 금리가 또 계속 올라가야 이게 추세적으로 죽을 수 있을 텐데, 미국 금리 같은 게 지금 오늘 밤엔 좀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얘 같은 경우는 좀 적당히 이러다가 말 것 같긴 해요. 여기서 계속 죽는 게 아니고 적당히 이러다가 뭐 반등하고 또 짜불짜불 위쪽으로 또 좀 오르고 뭐 그런 일이 좀 당분간 벌어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준금리 인상하면은 이렇게 충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긴축에 대한 발작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좀 이런 걸 예로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금리 현재 오늘 밤에 이 정도 내려오고 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안정이 됐다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은 또 지금 오를 핑계를 찾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좀 확인하시라는 점 말씀드렸고, 뭐 제가 미국 주식시장에 관해서도 딱히 그렇게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S&P의 흐름은 뭐 보니까 금융주들이 조금 좀 결정을 할 것 같고, 그죠? 나스닥의 흐름은 기술주들이 결정을 할 텐데, 일단 뭐 기술주들은 차트가 굉장히 많이들 안 좋고, 아직 금융주들은 이제서야 한번 변동성이 나온 상황이니까 뭐 오늘 밤에 S&P 같은 게 또 조금 더 오르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제가 지금 상황에서 뭐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말씀드릴 만한 건 없고, 하여튼 한 번씩 그런 그림 정도는 한 번씩 찾아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거, 월봉 같은 거 한 번씩 보시면은 이미 몇 달째 횡보 중이다, 그죠? 예, 이미 몇 달째 횡보 중이다. 애플인데, 애플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요만큼이 사실상 어떤 박스 안에 갇혀갖고 비리비리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월째입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시가총액이 2등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조금 낮긴 합니다만은, 조금 애플보다는 그림이 낮긴 나은데, 애플 월봉인데 현재 뭐 보시면은 일단 3개월째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그림 정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마존이 시가총액 3등인가 그렇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몇 달째예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마존 같은 경우도 한 8에서 9개월 정도 지금 현재 위에서 굉장히 그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한국 삼성전자 같은 게 이제 안 그래도 오늘 수급을 한번 봤는데, 사실상 1월 달에 고점 탁 찍고 나서 현재까지 이렇게 한 2개월 넘게 박스권 삼성전자를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또 개인들만 엄청나게 샀더라고요. 미국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미국도 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 머리 위에 굉장히 무거운 벽돌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삼성전자처럼.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이게 워낙 이게 그 광기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 척하고 유동성으로 또 한 번 더 쳐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여전히. 그렇긴 한데 아무튼 좀 예전하고 좀 뭐가 다르죠. 뭐가 좀 많이 멈춰 있는 것들이 많긴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점들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